자, 그러면 이제 100이라고 하면 이 권력 전체의 크기가 100이라고 하면 영남 4 먹고 호남 3 먹고 충청도 3 이래서 433으로 골고루 서로 권력을 안정적으로 짜게 먹자, 케이크 쪼개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야권에서 이거 정계 개편을 주장하고 개헌을 이야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범주에 보면 뭐 김종인 또 손학규 뭐 안철수 대표도 거기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이분 요즘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뭐 늘 왔다 갔다 하는 아직 모르겠어요. 거기는 지금 말 자체가 여기도 애매해가지고 요즘은 광탈 뉴스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이번에도 또 뭐 대선 캠프 차린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개헌을 찬성하는지 정기 개편을 찬성하는지 뭐 하는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유일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대충 정리가 됐죠. 이제 나눠먹기파가 지금 광범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 나눠먹는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으로 나눠먹느냐 뭐 이념으로 나눠먹느냐 다 계산이 다른데 그 나눠먹기 판에서 지금 이제 좀 변수가 이제 반기문 아니겠어요? 네. 지금 반기문은 나눠먹자를 찬성할 걸로 보입니까? 아직까지 혼자 독식을 하는 걸. 지금으로 볼 때는 독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독식으로 가다 보니까 친박이랑 갈라쓴 거고 그래서 요즘에 뭐 이른바 친이계하고 붙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이야기. 예, 친이계랑 붙든 친박이랑 붙든 박지원이가 붙든 반기문은 최대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데 친이든 친박이든 박지원이든 반기문 몫을 줄이고 자기를 더 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정확한 스탠스가 안 나오는 거죠.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분은 그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혼자서 먹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고건 총리랑 비슷한 길로 갈 것 같은데요. 뭐 근데 사실은요, 고건 총리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고 총리는 노소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치밀하게 따졌었거든요. 근데 따지다가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이제 두람이 됐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반기문 총장이 하는 행태로 볼 때는요, 고건 총리보다도 더 하수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다가 아마 못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뭐 요즘 캠프 사람 모집한다고 하고 그 캠프 하는 이 그분이 관료할 때 밑에 있던 사람들 공무원들이 한다는데 저래 갖고 되겠나 싶고. 근데 지금은요, 저는 이정현 대표의 그 행보를 보면요, 웬만한 사람들이요, 이 문재인 빼놓고 딱 뭉치면은 누가 하더라도 1대1로는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한 것 같아요. 다들. 1대1로 1대1로. 이긴다. 네, 1대1 1만 붙여주면은. 네. 심지어 김부겸 씨도 차라리 이쪽 패 뭉치는데 글로 가서 저희가 오른쪽 후보로 문재인과 붙으면 1대1이고요. 장성민 씨 지금 얘기 많이 나옵니다. 본인이 뭐 자가 발전을 엄청 하죠. 장성민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논리도 똑같아요. 뭉쳐서, 그러니까 이정현 씨 논리랑 비슷한데 문재인을 이기기 위해서는 호남 우파를 내세우면 되는데 뭉쳐서 장성민을 보수가 내세우면 문재인은 쉽게 이긴다. 근데 뭐 전 장성민 씨가 호남 우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다들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 생각보다 약체란 말이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약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저는 안보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오락가락하는 행보, 또 문재인 대표가 하는 말이 과연 자기의 말인가, 남의 말을 유체이탈 합법으로 전달하는 건가 하는 데 대한 의문 제기가 깊게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만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최대 약점은 안보에서 막혔고요. 두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친노 패거리들을 끌고 다녔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눠먹지 못하니까. 나눠먹는 게 좋은 뜻도 있잖아요. 좋은 인재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딱 막히니까 아 문재인은 20% 30%도 끝. 그러면 누가 나가도 70%로 문재인을 쉽게 이길 수 있다. 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이쪽에 문재인을 저항하는 정계 개편을 주장하는 여야 세력들 중에 오늘 저기 김무성 대표가 그분이 마음이 좀 말입니다. 이렇게 포카 페이스를 잘 못하고 가끔씩 진실을 뚝 하는데 오늘 보니까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은 임기를 총선 선거와 맞춰갖고 이렇게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정계 개편의 전제지요. 그러면 2016년 4월 달에 총선을 했으니까 다음 대통령은 2017년 12월에 뽑히는데 임기를 2020년 4월에 그러니까 뽑히고 난 다음에 2년 4개월만 대통령 임기가 5년이면 절반을 해도 2년 6개월인데 절반보다도 조금 작게 해서 그만두고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나 대통령 할래. 자, 몇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어쨌든 이 정계 개편 세력이 뽑는데 그 전제가 뭔가 하면 전부 각서 쓰라는 거죠. 내가 대통령 되자마자 개헌을 제일 먼저 하고 되자마자
그 다음에 내 임기는 2년 4개월만 하고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기 위한 대통령을 뽑자라는 게 김무성 대표 입장이거나, 거기에는 또 김종인 전 아마 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손학규 전 대표도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는 머리가 좀 복잡하죠. 이래 사타가 반기문이 날아가면 내가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요 생각도. 안철수도 마찬가지니까요. 예. 문재인과 1대1만 맞춰주면 다 할 수 있다는. 예, 모두 그 다 다음에 또 자신감. 다른 부분은 정 반기문이 되면 나는 반기문한테 광을 팔아서 2인자라도 확실히 하겠다. 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계 개편을 하자는 사람들, 친박하고 친문을 빼고는 2년 4개월짜리 대통령을 하면서 되자마자 개헌부터 한다라. 요게 딱 합의 사항이 되어 가고 있어요. 거의 말들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 다만 이제 하나 남은 거는 개헌을 하는데 내각제로 하느냐,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로 하느냐, 요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더 맹쾌해지려면 반기문이 고냐 스톱이냐, 안 그러면 또 여기에 들어오느냐, 요것만 남은 것 같은데, 그럼 반기문이 고를 한다면 두 가지겠죠.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로 고다. 그러면 파트너를 친박을 택하느냐, 안 그러면 범개헌 세력을 택하느냐. 근데 반이 범개헌 세력을 택했다 하면 임기를 2년 4개월로 해야지, 임기를 5년 하는 대통령은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자, 친박도 사실은 속마음은 반을 앞에 세우고 개헌을 해서 이 친박 출신 총리가 실세로 하고 반을 껍데기 대통령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거의 깨졌다고 보고 있죠. 그건 깨진 것 같아요. 깨졌고 이제 네. 친박이 그러니까 친박도 지금 이정현과 친박은 다릅니다. 저는 완전 이정현은 친박지원계고 지금 친박은 친박근혜계 얘기하는 건데, 박근혜계의 입장도요 정계 개편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반기문 카드가 날아갔다 보면은 박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일단 가면서 역시 이 국민의당이나 더민주 김종인 세력과 정계 개편에서 가고 싶어 하죠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그 다음에 김종인, 그 다음에 손학규, 요렇게 라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진이는 거의 이쪽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총선 임기와 맞추고 그 다음에 개헌을 제일 먼저 한다. 이쪽으로 거의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은 부분은 반기문이 지금 이 판에 어느 쪽에 서서 끼어서 기회가 있을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반기문을 정리를 해야 저는 정리가 다음 됐다. 수순이 답이 저는 나와요. 정리가 됐다고 보는 게 아무데도 못 들어간다. 저는 그 입장입니다. 반기문 전원 식으로 해가지고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빼고 가는 거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씩 정리를 해야 시청자들이, 우리는 맨날 정치만 생각하지만 시청자분들은 가끔가다 정치를 생각할 거니까. 그러면 친박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렇게 국회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의혹 제기나 또 인사 문제에서 배짱으로 갈까요? 뭐 이거 저 미래재단이니 뭐 이런 거 미래재단이니 모르겠다. 뭐 우병우니 김재순이 모르겠다. 다 그냥 밀어붙여버리잖아요. 근데 뭔 카드가 있거나 꿍꿍이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아무 대책도 없는데 친박처럼 저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지 저는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을 제외한 웬만한 이 제후군들이 다 집권을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너무 약체라 보기 때문에 친박도 지금 이 내치가 엉망진창됐는데도 문재인이 전 사드 관련해서 벽에 막혔기 때문에 어차피 안보로 승부하면은 친박 후보가 나와도 1대1만 붙으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현실 권력은 친박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선에서 친박 후보 내세워서 이 후보 만들어 놓으면은 이 옆에 있는 세력들 묶어가지고 문재인과 붙으면은 이길 자신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즘 나는 요즘 이렇게 들앉아 가지고 밖에 사람을 잘 안 만나니까 모르는데 보수 쪽에서는 요즘 누구 믿어요? 요즘 뭐 황교안 하는 사람도 많던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황교안 가장 나온 것도 아니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네트워크는 이정현 네트워크예요. 아, 그래요? 네, 보수 그래서, 쪽에? 네, 그래서 이정현 많이 네트워크가 돼 있고. 그 이정현 어쨌든 현실 당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사실 이정현 쪽에 꽤 많은 이제 보수들이 줄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보수라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또 욕을 그렇게 하더만 또 당 대표 되니까 또 줄 아니 서니까. 뭐 그때 당 대표 된다고 욕한 적 없죠. 그때는 당 대표 돼가지고 이전에는 DJ한 존경하고 뭐 엎드려 빌고 이런 거에서 대놓고 간 사람이 저하고 황소리하고 한 두세 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벤 대표 잘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나간 일을 너무 쉽게 망각을 하는데 2013년, 2014년 무렵에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에서 수석을 할 때 보수 진영에서 이정현 대표를 얼마나 깠습니까? 안 깠습니까?
사람 생각. 저는 많이 깠는데 보수 쪽에서 얼마 깠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일베 같은 데서 거의 도배를 했죠. 전 일베는 모든 모르겠고. 잘못이 다 이정현이라고 그렇게 했죠. 보수에 어쨌든 이름 난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정현 별로 안 갔어요. 왜냐면 이거 수석이 권력인데. 권력이라도 지금 이 똑바로 이렇게 안 하고 상당히 기회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엄청 까졌겠어요. 지금 근데 사실 이제 당 대표 되고 나서는 이정현 대는 비판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 정말 제가 황당한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멀쩡하게 아무 관계 없는 전화 황 소장님한테 김대중 개새끼 해봐라고 그렇게 날치는 사람들이 왜 이정현 대표가 엎드려 절하는데 저 욕을 안 하고 오히려 거기 줄을 서고 황당한 문제로 단식하는데 동조 단식을 하고 그 지금 누가 봐도 이정현 대표는 박지원과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박지원 대해서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또 보수 대단결을 외쳐요. 정통 보수의 대단결 외치면서 이정현 그러다가 이제 박지원에 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수가 되는 보수의 약자가 되는 대로 실세한테 붙깁니까? 실세는 맞습니까? 붙으려면 실세도 아니에요. 제가 보수들이 제가 볼 때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실세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붙으려면 제발 잘 붙어가지고 크게 출세라도 이러다가 제가 경고합니다. 보수 이 자칭 보수들을 이제 박지원 찬양 깃발 들고 다니게 돼 있습니다. 네, 방금 할 뻔했습니다. 마시다가.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혼란할 때는 우리처럼 그냥 가만히 들은자서 하는 일만 하는 게 나는 오히려 왔다리 갔다리 안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들 그렇게 참 이 욕심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기문이는 못 논다는 거죠? 저는 못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못 나오든지 나오더라도 별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친박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플랜 B가 뭡니까? 세컨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년에 경선을 하는데 경선에서 그래도 박 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수 있는 후보를 내서 경선에 이긴다. 일단 당의 후보를 만들어 놓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이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제 친박도 정기개편론이나 개헌론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때쯤에는. 지금은 들고 나올 필요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남원정이겠습니까? 유승민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럼 그래서 황교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황교안 총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 뭐 인품이야 있고 뭐 통진당 해산에 큰 역할을 하고 했지만은 글쎄 그 대선에 본인은 나간다고 합니까? 아니 본인은 아직 아닌데. 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근데 충분히 뭐 가능한 카드일 수는 있죠. 그래도 지금 있는 그 새누리당 후보라고 얘기하는 뭐 김무성이나 유승민 여기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정권을 승계할 인물은 또 맞는 거고. 근데 다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뭐 나오진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은 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권이 정권 연장을 자신하는 이유는 안보 문제 하나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 가지고는 도저히 문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분야 가지고는. 원래 정권 교체가 맞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워낙에 이 누구 올라가면 끌어내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잘못하면 원래 다 때려 부수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박근혜 정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냐면은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황교안 총리 최대 문제는 군 면제가 그건 치명타라는 거죠. 내년 대선에 군 면제자가 대통령 될 수도 있지만은 내년 대선의 전략이라는 게 안보로 가는데 군 면제 이거는 상당히 이건 40대 이후한테 이게 치명타 먹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얼굴에 무슨 피부병 때문에 두드러기 문제인데 두드러기 단마진인가 뭐 이게 왜냐면 내년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군부대 돌아다니면서 그냥 계속 외쳐야 되는데 황교안 총리같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군부대 갈 때마다 일단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군대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반면에 문재인 씨는 어쨌든 특전사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특전사 공부 입고 다닐 텐데.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박 대통령이야 무슨 뭐 여자니까 그렇다 치고 아니 이명박 대통령도 군대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좌쪽에 있는 젊은 세력이 야 이 보수 너희들은 죄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만 다 대통령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거죠. 사드 배치 반대하고 전시작전권 환수해야 된다고 하면서 북한과 협상으로 하자라는 공수부대에 갔다 오신 분 그리고 사드 배치 찬성하고 북한에 대해서 전시작전권 그리고 선제 폭격도 주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군대 안 갔다 그러니까 오고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딜레마네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딜레마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군대 안 갔다고 와가지고 대통령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미국도요. 군대 안 갔다 오면 상당한 치명타 먹습니다. 옛날에 존 캐리가 뭐
저기 클린턴도 그렇고요. 그건 치명타 먹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안보 최대 위기이고 유일하게 보수가 승부는 게 안보인데 군대를 안 갔다 온 다음에 젊은이들이여 우리 북폭하러 갑시다 그러면 이게 되겠냐 이거죠. 저는 이건 어렵다고 봐요 이 카드는. 자 그러면 뭔가 생각이 있을 건데 제가 볼 때 아직 반기문 총장 부분을 겁을 좀 주는 단계지 포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반 총장은 또 이쪽에도 조금 대보고 저는 박 대통령 쪽에서 반기문 총장을 포기했다기보다는 반기문 총장 이 계산에 적이랑 손 안 잡겠다는 이 계산을 쓴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 가능성이 더 그리고 지금 높으니까. 정계 개편에서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친박과 박 대통령을 뺀 정계 개편이에요. 대부분 얘기하는 정계. 김무성이 얘기하는 정계 개편도 친박과 박 대통령을 배제한 정계 개편 아닙니까? 그 저쪽에 있는 박지원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김종인, 손학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친박과 박 대통령을 빼야지만 문제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에서 이렇게 배제 대상이 되는 두 그룹이 하나는 문재인 그룹이고 하나는 박근혜 친박이죠. 대통령 네. 그룹이다. 그거 빼고 나머지가 다 골고루 사이좋게 지역별로 잘 나누자. 그게 지금 김무성, 박지원 주로 손학규 이쪽의 정계 개편 얘기인 거고. 네. 근데 이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게 그러면 도대체 아니 민주주의라는 게 집권한 다음에 집권에서 잘했으면 정권 연장이 돼야 되고 안 되면 정권 뺏기는 건데 자 문재인 카운터 파트너를 박근혜 쪽을 빼고 간다. 얘들은 뭡니까? 이거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이거.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리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n분의 1로 나누면 한 18분의 1 정도 나눠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각제가 제일 나눠 먹기 쉬운 거 아닙니까? 이원집정제보다 더 쉽죠 내각제가. 그거는 왜냐하면 총리를 막 3개월씩 나눠 먹으면 되니까. 장관 자리를 한 장관도 3개월씩 나눠 그대로 장관 한 늘리니까. 200명, 총리 한 20명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각제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 변 대표 말입니다. 지금 이 안철수하고 박지원 이 두 사람은 생각이 지금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다르죠. 나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머릿속에서 안철수가 빠져 있을 거고 네. 딜 칠 때 박지원이 이제 새누리당이나 이정현이나 딜 칠 때 나 안철수 정도도 깍두기로 가지고 있어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안철수도 저기 전 대표는 그것도 계산이 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벤치에 성공했지요. 그래서 잘 따라가지 않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그럼 자기 나름대로 또 박지원이나 이 호남을 언제 또 팽하고 내가 또 누구하고 딜을 해야 되는지 그쪽에 박지원 같은 경우는 하려고 사실 하든지 이정현하고도 사실 계산 아직까지 안 맞고 있어요. 박지원은 사실상 거의 말이 이원집정제지 제가 볼 때는 순수 내각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그래서 당내 실력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총리도 하면서 총리가 이제 대통령 아닙니까 내각제 되면 네. 총리도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하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계획을 짜는 게 박지원인데 이정현에게 총리 한 3개월짜리 주겠지만은 이정현은 지금까지는 정부 통령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하나 좀 걱정되는 게 만약에 박지원 씨가 트로이의 목마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진짜 파천왕적인 상황이 막판에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새 판을 짜자 개헌을 하자 내각제나 유연집정부제로 가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당의 중심이 전부 이쪽에 쏠리게 하는 거예요.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이러다가 마지막에 턴 해가지고 야권 통합하자고 붙어버리면요 나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 북한은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북한은 내년 대선에서 한국이 노무현 DJ 예로 봤을 때 대통령제가 유지되면서 야당이 정권을 잡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한국이 뭐 좌우가 뭐 다 뒤섞여 가지고 정계 개편이 되면서 이 개헌 세력들이 잡으면 북한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머리가 작전 짜기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좀 끌고 가다가 다 모여서 해체 모여야 된다 정계 개편 된다 뭐 개헌된다 이래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던 야권 세력들이 문재인과 손잡고 딜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는 이쪽 새누리당 쪽에는 제기 불능의 제기 불능의 마지막 속도가 되는 되고 상황이죠. 이제 거의 말을 그렇게 들으시면 이제 당권 박지원 이제 대권 문재인 가는 건데 거의 한 30년 장기 독재 되는 수 있죠. 내가 볼 때 지금 막판에 그런 식으로 턴을 갔을 때 박지원 씨 머리는 그것까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쪽을 다 끌어들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 수구 세력을 안 된다고 치면서 문재인과 딱 손잡아서 갈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드 문제나 이런 거에 논쟁이 될 수 있는 시점을 이쪽에도 들어오니까 이걸 갖고 별로 논쟁을 하지 말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도 끌어들여야 된다. 호남 지금 그래서 정진석이나 이정현이 사드 문제 가지고 세게 안 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이 상황을 오래 갖고 갔다가 마지막에 대선 한 너댓 달, 서너 달 남겨놓고 야권 대통합 이거 안 된다고 하고 갑자기 턴해버렸을 때 공격할 기회도 놓치고 명분도 놓치고 같이 놀아갔었잖아요. 그래놓고는 야당이 그냥 그때는 뭐 집권이 지금보다 힘이 더 빠지고 지지율은 훨씬 떨어졌을 건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겠죠. 그랬을 때는 뭔 수로 막느냐는 거죠. 사실은 뭐 그걸 계산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 대통령이나 친박이 지금 박지원과 전쟁 벌이는 것은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번에 근데 전쟁은 진짜로 하나요. 나는 뭐 전쟁 벌린다, 부패와의 전쟁, 뭐 세월호 무슨 전쟁 이래갖고 전쟁을 끝까지 한번 마무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난 박 대통령 좀 모르겠지만은 자유총연맹은 뭐 죽을 때까지 갈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시동이 걸렸고 이분 박지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드도 안 풀리고 내년 대권도 안 풀리고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거의 암적 존재예요. 오늘 그러면 변 대표하고 저하고 말한 거를 좀 요약해 보면 지금 이 조카가 딱 두 개네요. 하나는 반기문 언제 어느 시점에 정리되느냐. 다른 하나는 박지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박지원과 붙으려고 하느냐. 딱 그거 아니겠어요? 저는 반기문도 아니고 박지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이 다 이제 끌고 밀고 조정을 하고 있고 박지원 머릿속에 이제 당연히 친박은 배제시킨다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미 10배 붙었는데 저는 이 친박 쪽에서 정권 재창출하려면은 박지원과 사생결단 내지 않고는 차라리 박지원이 이쪽 우파를 먹어서 집권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함정으로 끌어놓고 문재인과 잡는 순간에 완전 초토화되는 거죠. 요즘 친박이 박지원한테 좀 흥분하는 거는 미르재단하고 그 K스포츠 재단 문제가 미국에 있는 썬데이 저널인 가서 터졌잖아요. LA에. 그 부분에 혹시 배후에 저 박지원 위원장이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로는 또 요 근래에 청와대가 국정원과 더불어서 대통령 사저를 알아보고 있다는 걸 또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핵심을 향해서 두 방을 놓으니까 청와대가 혹해서 지금 박을 공격을 하지. 과연 끝까지 박을 공격해서 이 교통 정리를 대선을 앞두고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변수들을 정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건 친박을 떠나서요. 박지원의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호남의 리더라 생각하기 때문에 친박을 배제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정현은 친박이 아닌 겁니다. 자꾸 강조하지만은. 친박을 배제하지 않고는 자기가 호남의 리더가 안 된다고 봐서 이 둘이 손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박지원 머릿속에는 친박은 없습니다. 정계 개편에서. 그래서 손학균이 김무성이 박지원과 가더라도 박지원이 친박과 직접적으로 가진 않고 친박이라고 불려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정진석이라든지 이정현이라든지 약간 애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반기문 연결고리 잡고. 이거는 저는 그래서 두 키가 반기문이 아니라요. 박 대통령 세력과 박지원 세력이에요. 여기가 지금 대척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판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볼 때 친박의 핵심이나 이 권력도 이 결정적인 주자들의 폭탄들을 조금씩은 만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만지작거리다가 나중에 실제로 터질 수 있나 하는 부분하고 그냥 만지다가 상황을 자기 유리한 대로 끌고 가면 또 접어버리는 쪽으로 대부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정치적으로는 저는 절대 누구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 믿으니까 사람 병신 되더라고. 그래서 아예 불신을 하고 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사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박지원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이제 이번 대선의 핵심이다.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두 명입니다. 두 명. 자, 참 두 분 다 마음을 행로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분 다 사생결단 내 각오를 해야 돼요.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냐의 문제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 부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동교동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대체적으로 설정해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끝을 보려고 할 거냐라는 부분에 저는 이정현 씨가 친박이 아닌 것과 똑같이 박지원 씨도 꽤 오래전부터 동교동하고 이탈돼 있던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동교동 쪽은 이런 식으로 동교동 위쪽은 이렇지 않고 건노감이나 하나감이나 사실 은퇴 상태죠. 분리가 돼 있어요. 박지원과 동교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교동이라는 게 형해화돼 가지고 동교동의 실체가 뭐냐라고 규정하기도 어렵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변 대표 장시간 좋은 이야기 나눴고요. 마지막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이런 걸 좀 조심하십시오. 언론 볼 때 친박이니 친이니 중도니 보수니 지금 다 서로 다 이 옷을 바꿔 입기 때문에
한 3일 전만 봐도 막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보수라 그러고 자기가 중도라 그러고 자기가 친박이라 그러고 이거 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이 저기 옛날에 지리산에서 이 6.25 나오기 전에 말입니다. 한 번은 국군이 들어오면 국군 만세, 또 인민군이 들어오면 인민군 만세 하고 빨치산들한테 뭐 그렇게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요즘 머리 복잡한 사람 많겠네요. 이게 도대체 실체가 뭔지 참 복잡했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자기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오래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밴 대표 감사합니다.